자, 28번입니다. 보죠. fx는 이런 함수래요. 본 적 있습니까? 처음 보죠. 설령 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친숙하지 않죠, 그죠? 얘에 대해서 a는 이렇고 b는 이렇대요. 그럴 때 이런 값을 구해달랍니다. 그럼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SERC를 하면서 주어진 조건과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굳이 주어진 조건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것까지 이제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걸 봤을 때 문제에 어떤 가닥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게 잡히냐면,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어떤 특수한 연산에 의하지 않고 그냥 단지 실수배와 뭐 더하기 연산에 의해서 어떤 상수로 정리가 된다는 거는 이 자체도 다 상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B는 내가 이해가 돼. B는 어쨌든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정적분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상수가 될 겁니다. 하지만 A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의 연산이기 때문에 상수가 될 것이라고 함부로 예상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치? 안 되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어떤 함수 식으로 정리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상수로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즉 fx의 x자리에 파이-x를 대입해서 정리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fx를 더해가지고 얘를 더해서 정리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떤 값이 그럼 어떤 이제 값이 나올 거야. 이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넣고 해보면 코사인 파이-x면 얼싸 안고 파이-x 사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x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얘를 더해달라 이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연산이 안 되니까 얘의 분자 분모에 2의 코사인 x승을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제 분모가 통일이 됐으니까 정리를 해주면 어라 분자 분모가 같네 해서 이제 1이 나옵니다. A는 엄청 깔끔하게 똑 떨어지게 끝나죠. 그렇지? 다음 B를 보면 이제 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죠? 아닌 상태에서의 정적분은 어쨌든 부정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치환적분. 그것도 안 되면 부분적분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하려고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 2의 코사인 x승을 어쨌든 통째로 치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자체도 합성함수야. 이래 버리면요. 이제 직접 보여줄게. 2의 코사인 x를 가령 예를 들어서 t로 치환을 했다라고 쳐요. 그래서 이제 x에 대한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쭉 바꿔줘야 되잖아. 그쵸? 쭉 바꿔줘 보죠. x가 0일 때는 코사인 0의 값이 1이니까 이제 출발 지점은 2고요.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죠? 다시 한번 확인.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바뀌고요. dx는 이제 양변 미분해야지. 양변 미분하면 얘가 속미분돼서 내려오고요. 그렇지?
그러면 코사인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이지. 는 dx분의 dt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의 코사인 x승 곱하기 사인 dx가 dt니까 아이고 잘못 정리했다. 어쨌든 그럼 dx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코사인 x승의 사인 x분의 뭐 dt 뭐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또 이제 dx 대신에 dt가 들어가면서 일로 와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불필요한 애들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그냥 t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그쵸? 얘가 t니까. 근데 sin x 같은 경우에는 그냥 sin x라는 걸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이 자체로 sin x를 어떻게 나타낼 건데 t에 대해서 뭐 ln을 씌웁니까? 해볼까요? 코사인 x는 ln t 해서 뭐 sin x를 나타내려면 뭐 제곱해서 1에서 빼고 뭐 해야 되나? 뭐 제곱하면 제곱되고 뭐 1에서 빼면 이렇게 해서 뭐 얘를 여기다 갖다 씁니까? 딱 봐도 아니어 보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치환적분이 먹혀야 될 것 같은 꼴 생김새에 치환적분이 안 통합니다. 그쵸? 부분적분은 말도 안 돼요. 이런 분수 형태의 부분적분을 적용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잔소리를 하면 뭐 잔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그러니까 되게 좀 약간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과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데서 갈려요. 자, 여기에서 딱 문제풀이가 막혔을 때 공부를 못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혹은 아, 치환적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나? 라는 어떤 이제 본인에 대한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더 이상의 풀이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럼 포기 선언하는 거죠. 아, 뭔가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치환적분 쓰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접는 상황이 생기는데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실력이 좋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 안 먹힌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생각의 반론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제 더 나아간 생각이 뭐냐면 이건 일반적인 적분의 형태가 아니다. 뭔가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하고 돌아가면 이제 항상 어쨌든 주변을 볼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쨌든 힌트는 주변에 있다. 어쨌든 힌트는 이 문제 안에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쳐다보는 게 A입니다. 안 그래도 좀 이상했거든. 이걸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보고 지금 그냥 연산 연습해보라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걸 만들어준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얘를 딱 쳐다봅니다. 얘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이게 주기함수인가? 이게 뭐 대칭함수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그러다가 어쨌든 fx는 하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fx 대신에 얘를 여기에 넣어보는 모험을 강행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넣어봐 라고 하면 왜요? 이제 이런 답변이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자학생들이 굳이 이걸 넣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어떤 그 풀이 방법들이 모두 막혔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죠. B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1 빼기 f 파이 마이너스 x의 dx,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파이가 되겠지. 그렇죠? 1은 바깥으로 빼주고 이렇게만 남깁시다. 얘는 마이너스 어차피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면 깔끔하겠죠. 파이였지, 파이. 이렇게, 그렇죠? 붙입시다 이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쨌든 얘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파이 마이너스 x를 t로 한번 치환을 해봅니다. 얘는 굉장히 할만한 치환 적분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범위가 0 넣었을 때 파이고 파이 넣었을 때 0이고요. ft 되고 사실상 얘는 이제 미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dx가 dt로 바뀌긴 하는데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이제 바꿔야죠, 부호를. 왜냐면 이제 순서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순서를 원래대로 제대로 이제 바꿔주고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또 적분이 나오네 라는 생각을 하고 유의를 봤더니 똑같네. 선생님 t가 다르잖아요. 얘는 x고 얘는 t인데요. 공부 안 한 겁니다. 그죠? 정적분은 뭐가 의미가 없다. 변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b는 파이 빼기 b. 그러면 2b는 파이. b는 얼마야 그럼? 2분의 파이다. 이런 결론을 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1 플러스 50해서 51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들이나 알지. 그 출제자나 알지. 우리 문제 푸는 사람이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여기에 넣어본다는 생각을 도대체 누가 해요? 라는 주장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언제까진? 중위권 이하까지는 하셔도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얼마나 답답하겠어. 자기가 개념이랍시고 배운 것들 다 적용해 봤는데 안 돼. 그러면은 사실상 문제를 의심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당연히 잘 나왔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의심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야. 응?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을 아주 강력하게 믿으면서도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러면 뭔가 좀 다른 게 있구나. 내가 좀 주변에 그 조건들을 좀 끌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구나. 뭔가 제대로 분석이 안 된 조건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문제에서는 이 정보였던 거지. 얘가 여기로 들어와 주면서 이제 역할을 해주는. 근데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은 아니에요. 문제풀이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수능에 나올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듬어져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사실 뭐 이제 나도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검토도 많이 하지만 이 정도 퀄리티면 굉장한 퀄리티입니다. 됐죠? 문제 탓하지 말고, 그렇죠? 문제 탓할 시간이 있으면 한 문제라도 더 푸세요. 자기의 단점을 더 찾아보고, 그리고 제발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도저히 해도 자신감이 안 가져진다. 그러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니까 제대로 다시 알 때까지,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됐죠? 해설은 여기까지 하죠.